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상승을 해서 27K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좋아하는 알트코인들도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는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걸 알아야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본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인 노무라에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EC와 마이클 세일러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는 27.5K에 있는 매도벽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맞고 내려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7.5K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죠. 요 라인 27.5K에서 28K 사이 쇼터몰드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이자 이 강력한 매도벽이 있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뚫고 가는지 추세를 살펴봐야 되고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물대가 아니라 이제 리퀴데이션 레벨인데 청산 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숏을 거신 분들도 27.5K 요 라인을 강하게 여기서 숏을 베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물대로도 27.5K를 보고 있고 숏을 배팅하시는 분들도 27.5K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어떤 식으로 뚫고 갈지 아니면은 맞고 내려올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라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지대 라인으로는 25.5K 그 다음에 26K 사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레인지가 봤을 때 28K와 25K 사이를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 그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왜 올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좀 좋은 소식은 현물이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인데요.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은 미국 관련되어 있는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 프리미엄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미국이 주도하는 특히 현물이 주도하는 코인 가격의 상승이 있었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마운트 곡스에서 이제 비트코인 상환이 일어나고 10월 달에 있는데 그 부분이 연기가 됐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QCP 캐피탈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 QCP 캐피탈 같은 경우는 마운트 곡스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제 숏으로 당분간 빠질 거다라고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터링해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마운트 곡스 관련돼서는 이제 물량이 나올 때는 뭐 일부 이제 시장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연기된 게 이 모멘텀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비트코인은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건 누군가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60억 이상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월렛들을 분석해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줄어드는 건 다른 말로 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고래들이 코인을 받아주는 걸 넘어서 원래 받아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받아준다라는 게 쇼텀 홀더들이 던지면 롱텀 홀더들이 받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25K 구간이었고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 물량을 고래들이 야금야금 사고 있다. 현물을.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멘텀 쪽으로는 좋은 일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횡보하는 장에서 상승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없는가?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쇼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고요. 이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해 가고 있다. 그런 구간이다라는 영상을 두 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넘어서 받아주는 걸 넘어서 사고 있다. 그러니까 위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자료나 지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리고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봤을 때 뉴 어드레스 관련돼서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지표를 해석을 할 때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별로 영향이 없는지는 경험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거는 이제 더 필터링을 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뉴 어드레스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알리가 가지고 오긴 했지만 보고 있는 지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의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언급을 드렸었고 실제로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어느 지점인가를 이제 크립토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기노브로 봤을 때 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뭐 20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 오랫동안 이제 횡보하고 있다. 그 구간이 끝나면 이제 상승을 했고 그 구간이 끝나면 상승을 했다. 그 구간이 끝나면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과거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돌아봤을 때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리가 좋았던 자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뭐 비트코인이나 좋아하는 알트코인들을 잘 매집을 하면 나중에 좋지 않을까, 웃을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요. 비트코인 서플라이, 그러니까 라스트 액티브가 뭐냐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활성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얼만큼 쌓이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비활성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장이 좋아지려고 하는 그 초입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팔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모두 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이 좋아지려고 하는 초입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그널 같은 거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멤버십 분들은 이런 부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다. 자리가 돌아봤을 때 좋은 자리였구나. 돌아봤을 때 좋은 자리였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아예 없냐? 좋은 일만 있냐? 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리면 SEC는 바이낸스 US, 코인베이스 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제 권한을 늘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집착 정도로 이렇게 뭔가 하고 있잖아요. 정신병자처럼. 왜 이러냐? 라고 보면은 이걸 어디서 얘기를 했냐? SEC가 다른 거래소와 디파이로 조사 범위를 넓힐 것. 이게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시카고에서 열린 증권 집행 포럼 센트럴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증권.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코인과 디파이와 거래소들이 본인들의 파일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걸 얘네들은 알아요. 그래서 SEC는 가가지고 좋은 소리를 하는 거죠, 얘네한테. 그냥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이제 바이낸스 US 뿐만이 아니고 SEC 규제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또 떨고 있구나. 뭔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이걸 증권 집행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규제 관련돼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잘 정비가 되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가 또 같은 얘기를 해요. 바이낸스가 이제 조사에 있고 알트들 안 좋을 거다. 근데 얘는 25K 왔을 때도 그랬죠. 공포로 먹고 사는 놈이어가지고 25K일 때도 20K까지 빠질 거다. 모든 알트코인들 다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좋아하는 알트코인들 얘가 얘기했던 시점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뭔가 비관론자 얘기를 들어서는 저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숏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알각 같은 막 천부적인 트레이딩 재능이 있거나 거시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파악을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그런 거고, 정보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숏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상을 어쨌든간 포지티브하게 바라봐야 돈을 벌 수 있다. 제 경험도 그래요. 돈을 벌었던 경험들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이거는 안 좋은 순간이 있지만 좋아질 거다. 그런 코인들을 잘 찾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나눠서 그다음에 좋은 코인을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보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렇고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도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좀 더 그러니까 코인 시장 이 안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뭔가 변화가 있고 자리가 어디이고 어떤 좋은 코인을 사야 억울하지 않을지,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잘 분배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알트코인들 하락해가지고 막 진짜 많이 하락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자주 말씀을 드려요. 멤버십 분들한테. 그걸로 승부를 볼 때가 아니고 모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뚝배기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OI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물이 주도하는 시장이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애들이 붙고 있어요. 계속 이제 붙어가지고 선물에 그러니까 롱숏 베팅을 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도박과도 같죠. 근데 어쨌든 OI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OI가 올라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는 꼭 뚝배기를 한 번씩 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SEC 규제 이슈가 또 발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OI가 올라가서 뚝배기를 한번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인 시장은 기차가 잘 가고 있어요. 지금 VC는 블록체인 이제 관련돼서 크립토 게이밍과 디파이 관련돼서 아까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VC들은 그 누구보다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 애들이죠. 걔네들은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거의 한 6천억 정도죠. 그래서 이제 크립토 게이밍과 디파이에 배팅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EC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식으로 배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퀴디티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시경제 상황도 비트코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예요. 크립토코인의 아주 좋은 자료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봤을 때 뭐 페드, 뭐 TGA, RRP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동성이 증가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거, 이 코럴레이션이 높다라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아니 뭐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비트코인을 살 거 아니에요. 어쨌든가.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일부 행보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과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이 자료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단순히 자료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이번에 아마 이번 주에 연준에서는 금리 동결을 할 건데 그러니까 금리가 가장 고점을 찍고 나서 5개월에서 6개월 뒤부터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 유동성이 풀린다. 근데 여러분들 7월 달에 피크를 찍었죠. 그러면은 5개월에서 6개월이면 내년 초가 됩니다. 근데 내년 초에 그럼 유동성이 증가할 거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매집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 뒤에는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코인이나 뭐 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내년 초고 내년 초에 있죠. 내년 초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감기가 있고 서플라이 디맨드 단순 경제학이에요. 거기서 그냥 디맨드는 그대로인데 서플라이가 절반으로 준다.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경기 침체를 없게끔 혹은 사람들이 그 리스크를 줄이게끔 노력을 할 거고 왜냐면 자기들이 대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시기가 2024년도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됐다가 2025년도가 돼서 피크가 찍어가지고 자산을 잘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요.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내년에 이제 승인이 될 건데 그러면 10배가 아니라 뭐 100배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거는 블랙록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냥 그거를 천기조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그냥 양빵으로 다 먹죠. 그래서 롱에 화신이 됐는데 어쨌든 간 그런 부분들 뭐 블랙록이나 다른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승인으로 10배에서 100배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노무라 증권, 노무라 금융회사인데 너무나 중요해요. 일본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업, 그다음에 정부, 개인들의 그런 크립토 웹3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무라 그룹의 레이저 디지털이라는 그러니까 코인 관련되어 있는 자회사인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런칭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일본은 누구보다 빠르게 뭐 뒤쳐졌던 거를 다 리커버리 하려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고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고 VC가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금융회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움직일 거고요. 아마 일본이 이런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한국에 있는 회사들도 많이 이제 그걸 참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크립토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직장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맞이해요. 저 같은 경우도 크립토 관련된 불장이 오면은 워낙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런 일들이 조만간 일어날 수 있고 노무라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크립토의 진심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놓아줄 생각이 없고 이게 먹거리라는 걸 이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착착착 진행이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멤버십도 잘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